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세 번째 최상병 특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갔습니다. 두 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 기지에서 장병들과 휴가를 보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사퇴 여부를 일축했습니다. 2027년 8월 7일까지 성심껏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도 적시가 됐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탄핵을 일삼는 야당이 갑자기 만나자니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DJ 사저 매각과 관련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 전 재산을 내놓겠다, 이런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상황은 이미 말씀드렸고 네. 몇 달 전부터 매각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지만 다 아셨어요? 다른 말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습니다. 벌써 세 번째 특검 법안입니다. 지난 두 번과 다른 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된 건데 순직 해병 특검이자 사실상의 김건희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은 허접한 특검이라고 반박했고 카더라 뉴스도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담당 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한번 보죠. 지난 1차 때는 국가안보실 등의 수사방해 의혹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2차 때는 대통령실 등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공수처의 외압 의혹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임성근 구명 의혹,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등까지도 포함이 돼서 굉장히 수사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받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형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더 점점점 강도 높고 매운맛으로 특검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같은 법안을 또 발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두 번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사실들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자, 2차 때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들이 저희가 녹취록을 통해서 그 공수처 직원들이 국회 앞에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라는 심정을 토로를 한 것을 녹취록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차 특검법 안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이제 좀 더 확대돼서 포함이 됐는데 그 단톡방, 카톡방을 통해서 이종호 전 대표가 임성근 그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를 본인이 VIP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명 운동의 어떤 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특검 준비 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미리 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관련 수사하면서 인지된 어떤 그 연관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최상병이 그 사망한 지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해서 추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빨리 특검에 돌입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네. 김용남 의원님,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이 어떨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여론의 향배를 좀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특검까지는 찬성 입장이었고 더 확대된 수사 대상자들로 넓혀진 특검도 찬성 입장입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동안 의혹이 더 커졌잖아요. 처음에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서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것인데 하나 둘씩 밝혀지는 것이 이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 단톡방에 등장한 인물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는 시기나 대상을 완전히 달리하는 새로운 상장 기업인 삼부토건의 주가 움직임과 뭐 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새로운 의혹도 밝혀졌고, 최근에는 거기 단톡방에 등장했던 인물 중에 이게 영등포 경찰서에서의 마약 밀수 사범 수사에서도 외압을 작용했던 게 연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예.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무 관련이 없다.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결백한데 억울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당에서 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영부인이 관련된 게 없다, 뭐 아니면 관련된 거를 밝혀낼 수 있는 수사 결과가 안 나온다면 오히려 의혹에서 벗어나서 떳떳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영부인이 떳떳하게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 허접해졌다 이렇게 비판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특검법에는 이른바 해병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도 같이 계셨었는데 당의 지도부의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의 당론과 변화가 없는 거죠? 글쎄요, 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기본 방침과 달라진 게 없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 무슨 그 새로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주장은 그동안에 또 이 제보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조작했다, 뭐 그런 식의 그 논란도 제기가 되었고, 그것도 특정 언론사가 이 이슈를 계속 주도하면서 네. 사실은 끌고 갔지 실제 드러난 것도 없는데 오로지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덧붙여서 특검법으로 새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본 이 특검법의 그 기본 방침을 바꿀 만한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과연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출발시킬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특검법을 내세워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하고 그럼 국회 또 재의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검사가 상례화되고 네. 또 그걸 또 빌미로해서 탄핵도 하고 또 특검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목표인지,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이런 그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 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특검법을 내세우는 것 아닌가, 정말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12일 날 그
입국한 호주 대사를 그만두고 입국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공수처가 뭐 쥐잡을 듯이 곧 수사할 것 같이 하면서 아직까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종섭 전 장관은 제발 나 좀 불러서 조사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공수처는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러면 공수처는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사를 하다가 이게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는 세월만 보내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좀 보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할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발의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모아지고 아마 현장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뚜렷한 답변은 안 나오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아예 언급이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이 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해요.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남발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혹시 권력을 제어하거나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한동훈 대표의 특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논란, 논쟁의 쳇바퀴는 계속 돌 것 같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 최근 모습을 보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모습은 쫄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의 강력한 기득권, 그리고 용산의 그 시선,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특검이 타락됐다느니 촉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좀 비겁한 모습을 계속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단들께서 계속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공천권도 한동훈 대표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잘하는가 보자, 이런 모습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결국 용산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한좀 국회가 개원한 지 70일 동안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영수회담 하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지고 협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산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현상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됐고 딱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여야가 만나는 것이 대서특필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지금 정치권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내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 근데 그 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어제 조금이라도 예의가 있었으면, 정치를 제대로 좀 복원시키고자 했다면 영수회담 말고 범위를 확대해서 여야정 대표회담을 한번 해보자,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해서 폭을 좀 넓히자는 수정 제안이라도 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영수회담을 발로 차버렸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가 필요 없다,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 여의도하고는 전혀 뭔가 소통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점점 그렇고 정치도 점점 가면 갈수록 실타래를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선전포고를 해놓고는 또 대화하자는 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고요. 또 여야가 정상화가 된 다음에 영수회담도 얘기를 할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런 용산의 기류라면 한동훈 대표가 일성으로 내걸었던 제3자 추천 특검은 다시는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재현 의원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여야가 정상화된 다음에 뭐 영수회담이니 뭐니 네. 제안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 후보잖아요. 네. 물론 뭐 18일이 되면 대표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당대표로 선출되지도 않은 분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회담하자 이러면 또 이야기가 돼요. 근데 아무리 정말 당대표로 오매불망 모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 아직 당대표로 선출되지도 않는 분을 가상으로 해가지고 영수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우리 저 조국당에서는 무슨 뭐 여야 뭐 여러 당대표까지 이야기한다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선전포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조금 아마 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접은 적이 없어요. 다만 최근에는 저 장동혁 그 최고위원의 말을 통해서 예.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당에서 당 대표는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에서 그동안의 민주당의 특검법도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덧붙이고 또 덧붙여서 이제는 뭐 도저히 이 정상적인 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특검법을 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고 우리 당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당내 논의를 붙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태도나 민주당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의 일정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제안하거나 당내 논의를 할 아무런 실익도 없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일단 좀 끝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군 티셔츠를 입다니 철면피다. 화병이 난다. 보좌관들은 무슨 생각일까? 다 잘라버려라. 최상병 특검법은 다 거부를 해놓고 무슨 해군 티셔츠를 입고 휴가를 갔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는 걸까요? 대통령의 다음 일정도 군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해군, 해병대 장병들 앞에서 농구 실력을 뽐낸 건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 해병대 장교가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구명 로비 의혹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휴가에 가셔도 조용히 가셨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병대 장교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앞에서 현역이 어떻게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해요, 다들 해병대 현역들이. 휴가에 정치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휴가는 고도의 노림수가 들어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번 휴가는요. 최상병 사건을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면서 장병들과 체육 활동을 하는 그 영상이 언론에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진과 영상과 또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론에 알려왔는데 김유정 윤재관 의원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게요. 해군 티셔츠에 이어서 해군 기지를 또 방문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걸 어떤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짠 걸까요? 먼저 윤재관 의원님. 해석 불가죠. 해석 불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로 이런 일정을 한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왜 했는지에 대해 설명의 의무는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설명을 하나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사실 가는 이유를 본인들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 국정운영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휴가도 역시도 완전히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굳이 이렇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해보려면 이제 대통령의 워딩과 지금 일정을 한번 연결시켜 봐야 될 텐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군과 관련돼서는 국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군은 국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한미일 안보협력 얘기하면서 독도 인근에 우길기를 다한 일본 자위대가 와서 같이 해상훈련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 선수를 치는 거 아닌가, 밑자를 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주 어려운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가면 그 휴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고 그 의미도 제대로 국민도 알 수 없는 이러한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좀 3년 차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바꿀 때가 좀 됐지 않았습니까? 1년 차 때는 잘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이제 3년 차 정도 됐으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대통령 생각이 없다 보니까 바뀌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겠다. 김유정 의원님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해군 티셔츠를 입고 또 장병들하고 족구하고 농구하고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병들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휴가가 내일까지인가요? 금요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서 휴가가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대통령 그 부부의 이 휴가에 대한 논쟁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꽉 막힌 전국에 대해서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전국 구상 같은 거는 안 하시는지 정말 저렇게 해맑게 장병들하고 족구하고 농구하실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해군기지에 머물더라도 조용히 전국 구상을 좀 한다거나 독서를 좀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막힌 돌파구를 풀기 위해서 영수회담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여야정 협의체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면서 다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단칼에 자르듯이 얘기하는 것들을 대통령실을 통해서 저희 들었잖아요. 그럼 비슷한 얘기 전에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계속 요청했을 때 3.8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여당이 지도부가 확정되고 김기현 지도부였죠. 그리고 좀 안정되면 생각해보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야당 전당대회 핑계를 대나요? 그냥 비슷한 말 반복할 뿐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휴가 후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 막힌 전국을 풀어나갈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관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저 장병들하고 저렇게 마냥 해맑은 모습을 통해서는 국민들이 참 기댈 게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지금 해병대 예비역연대 그동안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띄워왔죠.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겠느냐 이런 입장을 저희한테 전해왔는데 대통령의 휴가 일정 대통령실에서 짜는 거잖아요. 네. 잘 짰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해병대 출신 분들은 최상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그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게 사실이고, 예.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통령도 휴가 갈 수 있죠. 근데 휴가를 떠난다고 발표해 놓고
군 티셔츠를 입고 군 기지 안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고 메시지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짐작하자면 이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나 군 생활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는 군 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사실은. 안 들죠. 예. 그쪽 방향으로도 잘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김재현 의원님. 그 김재현 의원이 용산의 수석 비서관이면 이런 일정을 짜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하는 취지가 처음부터 이 방송 내용을 쭉 보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의 그 불행한 사망에 직접 관여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이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왜 해군 기지에 휴가를 갔으며 해군 기지에서 그 해군들하고 이렇게 좋은 여가 시간을 보내느냐, 말하자면 염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을 지금 하려고 이 지금 방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것도 지금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장소가 지금 저도 해군기지 안에 있는 저도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도에 가서 여름 휴가 기간 중에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가서 장병들하고 어울려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름 휴가 일정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혼자 앉아서 독서를 하고 여유롭게 보내는 것보다 또 늘 군복무에 힘들고 있는 장병들하고 저렇게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최상병의 불행한 사망에 대통령이 관여해서 무슨 지시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수해복구 또는 저 수해 피해자 그 수색 작전에서 대통령이 개입해서 불행하게 사망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자꾸 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 과연 그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해병 사단장에 대해서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경찰에 수사 기록을 보낼 때 혐의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에 대해서 경로를 했느냐 아니냐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구 그냥 계속 확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에 국군 장병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그 운동하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 악의적으로 지금 그 비난을 하려는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물론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끌고 가는 시각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 그분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또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한쪽의 주장만 내세워서 대통령이 마치 후한무치한 사람처럼 이렇게 끌고 가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좀 불편한 심정이에요. 김재원 의원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해한 적이 잠깐만요. 없고 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만요. 함부로 하나요? 어느 누구도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책임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는 것은 최상병의 억울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누군가 또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연출하고 싶은 이미지나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직무 수행과 같은 일정을 보낸다. 휴가 때 쉬는 게 아니고 열심히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또 챙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의 실제 직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제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휴가를 떠난다고 발표해 놓고 저렇게 일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말씀조차 휴가 간 사람이 왜 그러면 국군하고 같이 어울려서 저렇게 하면서 마치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느냐 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온갖 일은 평소에 열심히 하셔야지. 온갖 트집을 잡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가 이 정상적인 비판이냐? 저는 물론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또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대 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나 그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존중을 해주셔야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했던 대통령이 굳이 휴가 때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듯한 인상을 저희는 다 받아요.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에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토록 비판했던 3차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이 대다수입니다.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이 여망을 받드는 게 대통령과 정권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모습을 보면서 각자 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바라보는 시각은 저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의문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의견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견해에 대해서 왜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프레임을 그쪽으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김유정 의원이나 다 말씀하셨으니까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출연자들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처음 시작부터 이 내용으로 끌고 오는 이 주제의 그 흐름이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최혜병이 불행하게 사망한 데 대해서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지금 끌고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해군 기지에 가서 휴가 중인데 해군들하고 어울린 게 그래 잘못이냐 저는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에 대해서 당신이 수석 비서관이면 이런 일정을 짰겠느냐? 짤 수도 있죠. 저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의혹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의혹 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도 한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한 것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가서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나온 것이 최혜병 사망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언급이 되었다. 그 이야기 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앵커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다만 시청자가 보기에는 저렇게 책임 있는 사람 왜 저기 갔느냐 지금 그런 논리로 지금 계속 접근을 하니까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저희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만요. 개인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관 의원님 충분히 이제 의견이 오간 것 같고요. 지금 키워드가 이제 대통령 부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따로 휴가를 갔다라고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해놔서 영부인의 휴가 일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경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개는 하겠습니다. 김 여사가 6.25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을 방문한 모습이 오늘 추가로 공개가 됐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아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는 뜻에서 방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2부속실 설치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또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이 또 별도의 일정을 휴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여쭤보려던 참인데 이것도 제가 몰고 가는 걸까요? 일단 김정희 의원님. 질문을 하시면 답변. 몰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도하 모든 방송에서 대통령 부부의 휴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 주제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휴가 일정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까라는 일단 생각이 우선 들고요. 김건희 여사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 사과가 있었죠. 그토록 사과하기를 본인이 바랬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그 많은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도 본인 입으로 사과 한마디 없이 결국에는 따로 또같이 휴가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은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휴가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부산에서의 뭐 연 이틀 부산을 찾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시장 방문 근데 이것은 비단 휴가 때가 아니라도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보였던 여러 행보 중에 시장 방문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뭐 부산이나 이쪽에만 뭐 대구 시장도 가고 했었는데 이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기왕이면 다른 지역 충청도에도 여러 시장이 있고 호남에도 있고 기회에 그러면은 안 가봤던 전통시장에 가서 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구상이 있었다면 모를까. 네. 큰 의미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행원도 최소화하고 비공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 보도가 됩니까? 그래서 그냥 마찬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휴가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어떤 뭐 시장 가고 했던 거는 여태 해왔던 행보의 그 연장선상에서 같아 보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려면 철저히 그냥 비공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공개적으로 모든 기자들에게 다 오픈을 해서 그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이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시든지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것들로 그냥 그 여러 가지 그냥 얘기거리만 만들어내는 그런 휴가가 국민의 피로도 굉장히 쌓이게 하고 있다라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그 제2부속실 설치와는 좀 무관하죠. 그동안에도 뭐 공식 일정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가보면 거제도 저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통영과 그리고 부산이죠. 그래서 아마 부산 일정을 잡은 것 같지. 저는 뭐 저런 일정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또 왜 비공개 일정인데 공개했느냐 이 이야기도 그 비공개리의 현장에 가서 수행한 그 대통령실의 사진 담당이 사진을 찍어서 그냥 내보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언론인들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고 근데 휴가 기간 중에 일정한 경우에는 휴가 때 지방에 와서 이 지역의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는 요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당시에 그 울산시장이 좀 제발 와달라. 그리고 또 그 다른 지역에 제가 기억하기로 울산, 부산, 뭐 대전 이런 쪽에서 전부 와달라는 부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정을 잡는데 참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인 평범한 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그 대통령의 휴가 일정은 언론 입장에서는 좀 분석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윤재관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시죠. 짧게 예, 해주시죠. 짧게 해주면 김재훈 의원님 뭐 오대영 앵커나 뭐 야당이 해군 기지를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해군 옷을 티셔츠를 입으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선택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설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최혜병 특검 문제가 계속 그렇게 전국에 핫 이슈인데 굳이 거기를 가야 됐었나 이런 의문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저도 청와대에서 뭐 많은 대통령의 일정을 기획하고 해봤지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들, 내가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일정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건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까지 고려해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마저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렇게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으시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뭐가 문제냐 계속 그러시면 국민들과 계속 불통의 장벽은 계속 또 더 쌓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말씀 더 들어볼까요? 늘 하시던 말씀이라서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셨겠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일 관장 웬 말이냐? 역사 앞에 사죄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한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항의 피켓에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적극 반대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김형석 관장은 취임식을 잘 마쳤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독립기념관의 취임식 의식을 강곡하게 yap습니다. 김 관장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뉴라이트라는 게 학생운동하다가 보수로 전환한 분을 칭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는데요. 김 관장 말대로라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을 뉴라이트로 불러야 하나 싶지만요. 어쨌든 김 관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오늘 10시에 원래는 취임식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광복회 회원들이 반발을 해서 1시간 지연이 됐거든요. 김정희 의원님,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회원들이 처음에 이 김형석 관장이 그 관장 후보자로 거론이 될 때부터 반대를 많이 했었죠.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 있는 인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기자회견도 열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보십시오. 휴가가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 임명안에 제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게 대통령이 이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광복회장과 회원들이 반대할 정도의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정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인사가 광복절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면접할 때는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얘기까지 했던 인사인데 예. 과연 이런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이게 정말 적절한 인사입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통령은 전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왜냐?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흔한 얘기로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송 중립, 그다음에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것과 무관한 방통위원장 그리고 반노동적인 인사가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독립기념관장까지 이르렀잖아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정말 우리 목숨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순국 열사들이 정말 지하에서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면 독립운동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데 이런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좀 저렇게 버젓이 취임사를 하면서 운운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인사가 만사 얘기하는데 인사가 망사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차곡차곡 정말 이 정권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어떤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재현 의원님,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지를 해서 계속 지지해왔던 인물인데 비판적인 입장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을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저도 어려운데요. 예. 어쨌든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을 좀 귀담아 듣는 것이 좋겠죠. 근데 지금 언론이나 또는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분의 역사 인식이나 저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저분이 뭐 뉴라이트 그 역사관을 가졌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뉴라이트 그 운동을 하던 분들이 그렇게 민족 반역자인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분이 무슨 근거로 뉴라이트라고
했는 건지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나는 그 얘기 처음 아니라고 하죠, 들었다. 본인은. 나는 그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뉴라이트라고 낙인 찍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뭐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저분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고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단편적으로 언론에 나온 이야기 한두 마디만 제가 봤어요. 근데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순히 그냥 몇 구절 떼서 이 사람은 뉴라이트고 이 사람은 민족 반역자고 이 사람은 광복회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인사가 망사다. 뭐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제가 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정보가 갑니다. 많지는 않죠. 예, 최소한 저분이 그 우리 저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난 뉴라이트라는 이야기 처음 들었다 하는데 뉴라이트라고 막 낙인 찍는 거 또 하나는 뉴라이트면 그렇게 잘못된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오히려 좀 해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입장이 나왔습니다. 내가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라는 거고요. 왜 사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사퇴할 이유나 생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언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자신한테 이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쓴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동안에 이제 강연 발언에서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부터 좀 들어보고 얘기를 좀 마무리 짓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라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했어요. 애국가를 바꾸고 무슨 노래를 정하려고 했냐. 처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걸 갖다 또 애국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인민해방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또 애국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자, 두 가지만 짚고 끝낼게요. 이건 뭐 이제 인물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다 해주셨으니까 의견이 부딪히고 김용남 의원님, 윤재관 의원님. 먼저 김용남 의원님. 지금 전직 대통령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자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것은 이른바 주체 사상파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반도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진 그 정부 내지는 국가가 북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김영석 신임 관장의 이야기는 거기에 언급된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주사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김영석 관장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뭐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건국일이냐 뭐 이런 논란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건국절이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945년 8월 15일이 광복된 날이 아니라는 발언이에요. 우리는 다 그날 광복이 됐고 지금까지 광복절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광복된 날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광복이 됐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도대체 이유는 저는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예. 네. 윤재관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짤막하게만 하나 팩트 체크를 해 주시죠. 지난 정부에서 애국가를 인민해방가로 굳이 바꾸려고 했나요? 요 부분이 의문이 생기네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팩트 체크를 하죠. 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섞는 것 자체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저에게서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48년 전에는 대한민국은 우리는 국가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다는 것, 이거는 독립기념관을 일제강점기념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최악의 인사가 아닌가 싶고요. 애국가를 바꾸겠다라고 했다는 사실, 그 사람이 그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냥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식민사관을 계속 쩔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장 국민들과 괴리가 있는 잘못된 정권의 모습 한 단면을 정확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설전이 벌어졌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정도 만에 또 뵙습니다. 네, 그때 뭐 전당대회 직전에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예, 그때 전당대회 한 2주 남기고 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적중했네요.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의혹 제기하면서 생겼던 상처들이 지금 아물었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아물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거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과연 전대 이후 후유증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부호를 찍었는데 예. 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예. 뭐 아주 없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일 테고요. 오늘 아침 뭐 최고위원회를 했고요. 또 점심 때는 신임 지도부들이 모여서 좀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했는데 밖에서 쳐다보는 것만큼 그런 게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이 특검을 다시 발의했는데 야당이 특검 발의한 그 안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신지호 부총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한동훈식 특검안이 나올 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표 특검안이 나오려면은 한동훈 대표 단독으로 어떻게 발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내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네. 당내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나온 요번 세 번째 나온 제재 발의된 민주당의 특검법을 보니까 더 개약이 됐다. 개약이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개약이 됐고, 세 번째가 두 번째보다 개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요게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두 번째 가서는 이제 공수처가 그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데 또 외압을 가한 거 아니냐, 공수처 수사의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 이랬고요. 예, 이번에 나온 거 보니 세 번째 나온 거 보니까 이른바 이제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에 집어넣었는데 이 구명 로비 의혹은 저희 당이 이제 어제 사기 탄핵 공작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결성을 했고요. 네.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그 이제 책임자를 맡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그간에 꾸준히 추적해서 나름대로 그 밝힌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 무슨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카톡방, 카톡방이요? 네. 그게 거의 술자리 방담 수준의 이야기고 허세와 허풍으로 그 속된 말로 쩔어 있는 이게 팩트는 전혀 없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이제 팩트인 양 윤색을 해서 또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게 이제 그거를 사기 탄핵 공작이었다. 정치 공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거꾸로 그게 구명 로비가 어느 정도 이제 심증이 가니까 탄핵 안에 들어간 게 된 거죠. 예, 그 특검 수사 대상에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느냐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표 특검안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 뭐 정성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은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이번 보니까 특검 그 선정 방식은 두 번째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수사 대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108명 중에 8명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야지 이 법안을 성립시킬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이쪽 108명이 똘똘 뭉치게 만드는 네.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토론을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이제 회의 네.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토론 방식과 진행자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답이 왔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국세청장 출신의 민주당 원내 부대표 임광현 의원이 제시한 방식을 네. 한동훈 대표가 전폭적으로 다 수용한 거예요. 격식 따지지 않고요. 그랬는데 뭐 한동훈 대표가 그런 토론 제안의 방식을 만들어서 제안한 게 아니고 예. 그 당의 국세청장 출신의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저 토론회 주최하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분이 제시한 대로 했는데 원내대표란 분이 뭐 한심한 소리 하지 마라. 사실상 도망가는 것 같고요. 예.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또 금투세 폐지에 관한 의견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던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다. 이소영 의원 그 글을 제가 봤더니요.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기 전에 상법 개정을 먼저 해서 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돼 있지 않느냐. 이거를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밸류업을 해놓은 다음에 금투세.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지. 지금은 한국 주식시장은 그 거래 비용 이런 거 제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전체적으로. 예. 주식 투자해서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 무슨 또 세금을 매기려고 하느냐.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금투세 유예, 지금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자. 네. 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 연임 확정된 이후에 그때 다시 재논의를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뒤에 민생 강조를 제일 먼저 했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먹사니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둘 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양당의 대표가 민생 토론회를 좀 주기적으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럴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뭐 저희로서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까?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20년 동안 검사만 했는데 뭐 민생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얼마나 있겠느냐 뭐 그런 걱정도 해주시는데 예.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야의 대표가 그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뭐 예. 그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좀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국민적 그 감시의 눈이 있어야지 여야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서로 진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예. 타협하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양당 대표 간의 이 정기적인 민생 토론회는 굉장히 그 창조적인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야가 논의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 논의를 좀 보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국민 입장에서는 그 토론을 보면 네.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걸 합의를 안 하고 싶어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준비를 한 건데 예. 저희가 일단 대환영이라고 하시니까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 예. 이재명 대표 측에도 대표가 된다면 한번 제안을 해보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8월 18일에 뭐 확정적이니까요.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표 25만 원 그 네. 문제,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 문제, 뭐 이런 거를 주제를 몇 개를 정해가지고요. 뭐 JTBC에도 주최를 해줘도 좋고요. 네. 저희가 저희는 해도 되고 뭐 돌아가면서 해도 되죠. 그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마 민주당에서 그 안을 받으면 또 환영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성사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한동훈 팬덤은 이재명 팬덤하고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예, 그럼요. 앞으로는 비슷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일부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팬덤의 속성상 자꾸만 이제 극렬화되려고 하는 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니까 합동연설이 끝나고 그들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위드훈이 그 회원들이 거기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예.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건강한 모습이 쭉 이어지길 바라는데 혹시라도 좀 궤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라도 뭐라고 좀 잔소리도 좀 하고 자제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우리가 그렇게 제안과 요청을 해서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네, 이 말씀이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앞에 토론이 좀 네. 치열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콤부차에 필요한 건 최적의 비율로 찾은 블렌딩. 몽베스트 블렌딩 콤부차.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마음껏 비교하고 챙겨주는 코스 없나요? 오브코스 NH 오런뱅크. 완전 편해. 오브코스로 즐기는 금융생활 NH 오런뱅크. 오늘의 디저트 완성! 맛있는 음식도 틀리에 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폴리덴트 맥스실 의치 부착제. 정교한 미세 노즐로 의치를 고정하고 음식물 유입을 차단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시리즈9 프로 플러스. 아침의 깔끔함을 저녁까지 업그레이드된 6개의 커팅 요소로 닿기 힘든 곳까지 남김없이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